하락이 메인 추세고 그 하락에 대해서 잠시 조정을 거친 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락 추세 속에서 있었던 파동인데 이때 더 하락이 가파르고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이때 더 강한 하락 추세 속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이 2025년 12월 22일 오전 1시 54분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 거고요. 테슬라 차트와 솔라나 차트도 함께 보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어떻게 정말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는 또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2시간봉인데요.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최근의 시장의 흐름, 그걸 한번 되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가격, 제가 동그라미 친 이 가격이 역대 최고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7일 새벽에 갱신이 된 역대 최고점이고요. 1차 하락을 이 지점에서 끝냈고, 이 하락분에 대해서 상승 되돌림을 줬다가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락분,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103.5K 정도까지의 가격을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이 하락분에 대해서 상승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다시 갱신한 저점에 대해서 이렇게 큰 하락 덩어리를 만들어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황색이랑 노란색으로 표시한 동그라미만 1시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동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펄스 파동을 찾는 것이었죠.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면 추세를 알려주는 파동으로서 이렇게 5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2파는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고 1, 3호 중에서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으면서 1파와 4파가 겹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시면 저는 일단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임펄스와 ABC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1파와 4파가 겹칠 수 없다. 이 조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쓰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1시간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1차 상승을 하고 되돌림을 줬다가 상승을 했는데 네 번째 파동 있잖아요. 하락하는 파동, 이 파동이 이전에 첫 번째 상승 파동이랑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지 못하고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한 선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을 해서 또 다시 겹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파동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BC 파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펄스 파동의 조건 중에서 이 부분 겹쳐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겹쳐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펄스 파동이 확장이 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고점을 넘겼는데도 이렇게 시원하게 고점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갱신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승 반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이 부분이 겹쳐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펄스 파동이 확장이 안 되고 ABC 파동에서 끝나는 선으로 보시면 된다. ABC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저점을 갱신하는 모양이 나왔다. 이게 현 시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동이랑 첫 번째 파동 중에서 이 파동이랑 이 파동이랑 왜 두 번째 파동이 더 규모가 작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사후적인 분석이긴 합니다. 파동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는 잘 알기 힘든 것이고 이게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 왜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나온 하락분이 이때보다 이때가 더 깁니다. 지금 나온 이 두 파동이, 상승 반등이 결국에는 ABC 파동이었잖아요. 하락이 메인 추세고 그 하락에 대해서 잠시 조정을 거친 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락 추세 속에서 있었던 파동인데 이때 더 하락이 가파르고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이때 더 강한 하락 추세 속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때 더 강했기 때문에 상승 반등이 더 작게 나왔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하락이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0.6K라는 저점이 나오고 최대 94.5K 정도의 가격까지 상승한 이 파동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역대 최고점에 대해서 하락한 것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전자로 보면 하락분의 0.5 정도의 되돌림을 거친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의 절반 정도 되돌림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K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영상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일단 이렇게 ABC 파동을 나타내는데, ABC 파동이랑 임펄스 파동 1파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상단 추세선보다 하단 추세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면서 조정을 줬다가 올리는 패턴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하는 패턴인데, 여기서 만약 제가 흰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리딩 다이아고날이었다. 그래서 이만큼을 A파로 하고 B파로 C파로 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파동을 97K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임펄스 파동의 상승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임펄스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뒤에 파동이 어떤 식으로 빠르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조정을 꽤 많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저점이 나왔고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넘기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가, 어쨌든 리딩 다이아고날이라는 패턴은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사이 안에서 5개의 하이 파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의 예외적인 상황이기도 하면서, 임펄스 파동이 아니면 모든 파동은 조정 파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그냥 리딩 다이아고날이 아니었다면 조정 파동, ABC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점을 바로 갱신하는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일단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역대 최고점을 단기간에 넘긴다, 이거는 가장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가고 하락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만큼 이미 상승이 다 나왔고 하락하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확률이 우세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1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급격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긴 건 맞고, 그 횡보의 폭은 작은데 이렇게 규모 있게 하락했다가 다시 규모 있게 상승했다가 규모 있게 하락했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고점들을 한번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이번에는 지지를 받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 어쨌든 하락하는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아니면 이렇게 ABC 파동을 그리는 시나리오든 아니면 임펄스 파동을 그려서 크게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든 단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보는 시나리오가 있는 건 맞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세진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부분이 이제는 지지를 받은 부분으로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를 하시면서, 어쩌면 이전보다는 하락하려는 그 힘이 약해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차트를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차트 2시간봉 차트인데요. 이전에 제가 역대 최고점, 테슬라 역대 최고점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승 반등이 나왔는데, 이 상승 반등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이것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승 반등이 아까 비트코인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여기서 하락한 것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을 갱신한 다음에 말아 올리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하락이 그냥 단순히 이만큼으로 끝나서 이렇게 아까 리딩 다이아고널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1파를 그리고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블로그 글에 적은 적이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만큼을 조정으로 하고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는 틀린 시나리오가 됐죠. 그러면서 임펄스 파동을 어떻게 연장되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하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고 조정, 상승하고 조정, 이게 어쨌든 임펄스 파동의 모양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점을 찍고 나면 조정을 거쳤다가 변곡점이 생기고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점을 최근에 넘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테슬라 차트의 경우 단기 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고점을 찍으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라나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차트도 임펄스 파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닥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임펄스 파동을 하나 찍었고, 지금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이만큼의 상승이 임펄스 파동을 이끄는 상승이냐 아니면 저점을 갱신하는 과정 속에 있는 파동이냐, 이 점이 중요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전 저점을 깬 다음에 변곡점이 생기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1파로 해서 이 1파에 대해서 하락 조정을 거친 다음에 곧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펄스 파동 성립 조건을 보시면 임펄스 파동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이 이 점을 뚫을 수 있는지 뚫을 수 없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최근의 추세가 무엇인지,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테슬라와 솔라나 차트에 한번 짧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매주 시황을 직접 보면서, 실시간 차트를 직접 보면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서 제가 만드는 자료를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자료, 그리고 제가 매일 올리는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